부근을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조금 높은 확률로 이 3만불 다시 테스트 해주러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불 플래그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러 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이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었죠. 즉, 이 부채 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이제 디폴트가 되는 날짜가 6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4시간 전에 뜬 기사인데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이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은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지수와 디커플링 경향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같이 상승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 약 한 10% 비트코인 올랐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브리핑 때 언급드렸던 저항 구간 딱 터치하고 2.3% 정도 되는 눌림목이 출현 중입니다. 지난 브리핑 때 이렇게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유효기간이 지난다면은 이 두 개가 아니라 여기로 저항 구간을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유효기간이 지나고 제 저항 구간이었던 28,480불에서 28,740불 해당 구간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이 추세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림 추세선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상방 돌파를 해준 다음에 위에서 매물대 쌓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하락 채널 상단입니다. 어느 정도 꽤 컨플런스 레벨이 있던 구간이었어요. 이 채널 상단과 이 추세선 이 겹치는 자리였거든요. 고로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 주가가 여기 있는 이 매물대 POC 값, 즉 해당 매물대 레인지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구간인 이 29,000불 부근을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조금 높은 확률로 이 3만불 다시 테스트 해주러 가지 않을까. 그리고 3만불까지 상방 돌파를 성공을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불 플래그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다시 떨어진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채널, 이 상승 채널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 저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가 나온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 채널을 약간 뚫긴 했지만 채널 형성 전략 그리고 추세선 형성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게, 추세선은 세 번째 변곡점은 프라이스 액션을 조금 더 루즈하게 활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변곡점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즉 세 번째 변곡점 의심이 되는 구간에서는 약간 이렇게 회귀를 하고 지지 혹은 저항이 나올 수 있어요. 추에서는 세 번째 변곡점부터고, 평행 채널은 형성 전략을 활용할 때 그 하단 혹은 상단이 두 번째일 때 저희가 프라이스 액션을 루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일 때 여기서 이제 좀 루즈하게 프라이스 액션을 봐야 돼요. 약간 이렇게 회귀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혹은 상단에서 이렇게 한 번, 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죠. 상단에서는 아무리 많이 변곡점 나와도 이제 하단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프라이스 액션은 좀 루즈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승 채널 상단에서 꽤 제법 여러 번 저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형성 전략으로 봤을 때 하단에서는 한 번, 그리고 여기까지 두 번째 변곡점. 그래서 약간 조금 뚫어주고 좀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형성 전략을 활용할 때 조금 루즈하게 프라이스 액션을 봐야 될 때는 좀 널널하게 손절가를 잡든지, 아니면 그 프라이스 액션 박스를 좀 더 크게 잡든지, 즉 손익비가 아니라 손익 범위를 조금 크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채널 아직 유효합니다.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오프셋을 주고 두 개의 추세선으로 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일단 피보나치 확장, 이제 여기 저항이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 피보나치 확장 레벨들을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이 지금 피보나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전체 하락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작도를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점, 그리고 돌파가 된 데는 지워줄게요. 보시면 딱 0.5 되돌림까지 겹치는 구간이었네요. 여기도 지워주고,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가지고 또 주요 LBP 매물대랑 HBP POC 값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BP 매물대는요,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P 매물대는 제가 Fixed Range 볼륨 프로파일 가지고 이렇게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POC 값, 즉 이 매물대 사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는 이 정도이겠네요. 자, 그럼 벌써 지지 구간이 하나 보이죠? 이런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또 기술적 요소들이 겹치는 컨플런스 존이에요. 가장 먼저 단기 추세선 리테스트 구간과
방금 언급드렸던 이 채널 하단, 그리고 우리가 작동했던 이 POC 값 등등이 겹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구간은 26,650불에서 26,910불. 근데 여기는 유효기간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왜냐? 이 세 개의 컨퍼런스 레벨이니까 여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컨퍼런스 존이 아니죠. 점점 우리가 보고 있던 기술적 요소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이버징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가장 그 컨버징 한 그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을 저희가 컨퍼런스 존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은 딱 여기까지 6월 6일 21시까지 유효하고요. 그때가 지나면은 또 다른 자리로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채널 상단을 상방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좋은 리테스트 지지 구간들로 이루어진 컨퍼런스 존은 또 이런 데겠죠. 이런 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파를 해준다. 그럼 이런 데서 롱 트레이딩 셋업을 한번 설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브리핑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모두가 많이 보는 자리였던 24,820불에서 25,120불. 여기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여기가 또 이제 이 채널 하단까지 겹치는 자리가 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유효기간을 좀 지정을 해서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여기를 이제 이걸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 6월 3일 21시까지 여기 자리가 안 온다. 그러면 이 지지구간이 아니라 이 지지구간으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3,860불에서 24,260불입니다. 내가 보는 자리 여기는 이제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추세선을 또 기반을 해서 도출을 한 자리인데 유효기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 이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유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지지 구간의 유효기간이 또 지나면은 그때 또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쭉 내리면은 프로젝션 해주면은 또 여기가 이 상승파동의 실공호 되돌림과 이 엄청 큰 여기 HPP 매물대 POC 값, 그리고 여러 이런 피보나치 확장 레벨들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22,640불에서 23,040불인데 이 두 번째 지지 구간 유효기간인 한 6월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또 브리핑을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상세하게 업데이트 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구간을 제가 여기는 이미 한번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지워줘야겠죠. 위에 또 고려를 해볼 만한 자리들이 어디가 있을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각형 안에서 숏을 진입하는 전략은 그닥 좋아 보진 않습니다. 왜냐? 일단 여기를 3번 돌파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채널 상단을 뚫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또 불플래그를 기대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에서, 물론 여기가 뚫린다고 무작정 쭉 간다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확률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뚫린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뭔가 숏을 진입하는 거는 조금 별로일 것 같고, 차라리 여기서 리테스트 때 롱을 진입하거나 아니면 더 위에서 숏을 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에서의 저항 구간은 이렇게 두 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복붙해서 이 차트로 갖고 올게요. 근데 해당 구간은 지금 당장 올 자리는 아닌 것 같죠. 첫 번째로는 35,480불에서 35,880불, 그리고 두 번째는 38,580불에서 38,980불인데 일단 여기 사이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별로 숏 자리가 아직까지는 좋은 게 안 보인다. 근데 또 이럴 수는 있죠. 하방 이탈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이런 데서 들어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채널 상방 돌파가 먼저 나온다. 그럼 여기서 뭔가 숏 진입을 하는 거는 손익비가 안 좋을 뿐더러 그렇게 썩 좋은 컨퍼런스 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LBP 매물대라든지 통해서 또 저항 구간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피보나치 확장 프로젝션 레벨대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구간은 이제 매물대 말고는 딱히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더 추후에 이제 여기서 형성되는 매물대 파동 구조를 가지고 여러 추세선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피보나치 확장, 되돌림 등등 활용해서 또 새로운 자리들 보이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 상단을 먼저 돌파를 해줄 거냐, 아니면 여기 채널 하단을 먼저 이탈해 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럼 이제 이런데 리테스트 지지 구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방 이탈 먼저 해준다, 그러면 요런데 혹은 요런데 또 볼 수 있겠죠. 리테스트 저항 혹은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저항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이탈 방향이 나오면 제가 그때 또 영상으로 업로딩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성투 하세요.